안녕하십니까. 일조의 성미입니다. 이번 주 들어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지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오늘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6.7포인트 상승한 약 8.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코스닥 시장도 0.58%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선, 자동차, 그리고 통신업종이 대체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웹젠을 비롯한 개인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시황을 한번 살펴보더라면 10월 초순 이후에 그 낙폭 과대에 따른 상승이 계단식으로 아주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980포인트를 일단 넘겨 놓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모처럼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죠. 장중에 10,000계약 넘게 매수를 했었는데 종가에 조금 청산해서 9,000계약 넘게 오늘 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현물을 동시에 쌍끌이 매수를 함에 따라서 시종일관 강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한 관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종목들도 계속해서 바뀌는, 상승 종목이 바뀌는 그런 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와 같은 패턴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종목 선물과 옵션을 동시에 결제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옵션 시장에서 콜 255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함에 따라서 일단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일조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상으로는 내년 2월 26일까지 삼성자 자사주 매입이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지수가 큰 폭으로 또는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않고 일정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그 개인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죠. 개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11월 18일부터 꾸준하게 주식을 매입하고 있죠.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11월 27일 날 232억 매도하고 나서 또 하루에 몇 백억씩 계속해서 주식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에도 추세직은 아니지만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최근에는 주식을 조금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특히 그 연기금이 최근에 좀 주식을 조금 사고 있죠.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그 2014년도 투자자 매매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 들어서 한 7조 한 3천억 정도, 7조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가들이 2조 3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죠. 그리고 기관이 2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특히 금융투자, 투신, 은행, 기타 금융, 국가지자체 등등에서 대다수가 그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는 매도인데, 보험하고 연기금이 꾸준하게 주식을 매수해 갔죠. 연기금이 올해 한 4조 정도 매수를 했고, 보험이 약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해 한 7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2009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무려 74조 정도를 매수를 했죠. 74조.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74조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하방으로 강하게 내려간다면은 외국인들의 손실이 좀 클 수가 있겠죠. 당분간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주식을 크게 팔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매 동향을 보면은 11월 옵션 만기 후에,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 목요일 이후에 매매 동향을 보면은 거래소에서 약 1조 8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2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선물을 그동안 25,000계약 전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가 오늘 9,200계약 정도 매수를 했죠. 근데 9,200계약 정도 매수를 했는데 장중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이 10,000계약 넘게 매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미결제 약정이 8,000계약이 넘었었죠. 8,000계약. 그렇다면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했던 세력들이 환매를 한 것이 아니고 오늘 1만 계약 가까이 그 선물을 매수한 것은 새로운 세력들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선물 추가 매수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추가로 더 매수를 한다면은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일봉상의 그 추세 상단, 이 채널 인기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 10월 초순 이후 급락 이후에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이 이렇게 그 평행선을 그으면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빠지다가 어제 소폭 상승 후 오늘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단 라인이 2000포인트 전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콜 옵션 255를 그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했는데 콜 255가 한 1996포인트 정도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 선까지는 이번에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옵션을 보시면은 그동안 양 매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는데 오늘 옵션을 콜을 좀 상당히 많이 매수했죠. 특히 255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여타 다른 행사 강의는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죠. 오늘 255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래서 255를 결제받기 위해서 오늘 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단타용으로 오늘 매수를 한 것인지 다음날 하면 255 콜을 추가로 매수하는지 파는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콜 옵션 111억 매수에 풋 78억 매수죠. 일단 옵션은 방향이 상방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콜 22억 매수에 풋 56억이니까 방향이 하방 쪽이었는데 오늘부로 상방쪽으로 좀 포지션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누적 매도가 1만 계약을 넘어서고 있죠. 자, 여기서 외국인 그 만기 포지션 동향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 한 15,900계약 정도 그 누적 매도가 되어 있네요. 그 최근 을물이 한 15,000계약 정도 아직까지도 누적 매도다. 그래프를 보니까 선물과 옵션을 같이 넣었을 때 250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그 약간 수익이 나는 부분이고 그 아래쪽은 좀 이렇게 그리고 위쪽이죠, 위쪽. 지수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선물과 같이 봤을 때 약간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구도다. 그렇다면 이번에 외국인들이 콜 매수, 풋 매수인데 방향이 상방이니까 장세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콜을 차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 가까이 쿼드러플 층대의 만기 가까이 되어서 다시 장을 이렇게 하방 쪽으로 조금 민다라면은 옵션에서 수익을 취하고 또 선물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음날 콜 155를 추가로 매수하나 그리고 선물을 추가로 매수하나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을 보면은 기관들의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에서 한 7,400억 정도 11일 옵션 만기 후에 7,400억 정도 매수했고 코스닥은 조금 매도했죠. 매도했고 그 다음 옵션을 보니까 옵션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콜 47억 매수에 풋 70억 매수 방향이 하방 쪽인데 양 매수였죠. 양 매수였는데 오늘 콜을 상당히 그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풋은 한 6억 정도 추가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콜 매도 풋 매수니까 방향이 기관들의 경우에는 하방 쪽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상방이고 그 기관들의 경우에는 하방 쪽으로 조금 옵션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콜을 청산하고 풋을 조금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경우 풋을 좀 더 추가로 매수를 한다면 장이 옵션 만기 가까이 되어서는 하방 쪽으로 조금 이렇게 기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현물을 동시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9,000계약 넘게 매수를 한 점을 보아서는 장이 다음 날까지도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까지는.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이 그 만기 포지션 동향을 보니까
기관들은 그 선물을 한 13,000계약 정도 지금 그 매수죠. 매수인데 그래프상으로 보니까 포물선 형태로 일정 구간에서는 수익이 나는 구조, 그 다음에 그 이하로 내려가거나 올라갈 경우에는 손실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 하방 쪽은 250, 그 다음에 상방 쪽은 한 265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관들의 경우에는 콜 옵션을 매도하고 풋 옵션을 매수 한정을 모아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방 쪽에 조금 비중을 두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날 올라갈 때 또 이게 그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옵션 동향 그리고 선물 동향을 좀 면밀히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에서 한 2조 정도 팔았죠. 11월 둘째 주 목요일 이후에 약 2조 가까이 팔았는데, 개인들이 파는 구도에서는 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죠.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살 때 그때 장이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누군가가 받아줘야만 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이 파는 구도에서는 장이 쉽게 잘 밀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개인들이 좀 팔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옵션을 보면은, 옵션은 개인들이 84억 매도에, 그리고 콜 옵션 84억 매도에 풋 옵션 102억 매도, 양매도죠. 양매도는 장이 일정 그 박스권에서, 일정 그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박스권 형태가 정해되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그래서 오늘 모처럼 상방으로 추세가 좀 강하게 섰죠. 최근에 그 선물이 선물 고저가 1.5% 정도 전후 있어요. 1.5% 전후. 오늘은 3포인트 넘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2포인트 이상, 장중 저가와 고가가 약 2포인트 이상의 갭이 났을 때, 그때 선물 매매로 좀 이게 장중 트레이딩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장중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운했지만, 오늘은 시가 이후에 약간 흔들고 나서 쭉 상방 쪽으로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좋은 그 매매 성과를 올리신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 선물을 매두려고 그 다음 옵션도 좀 하방 쪽으로 했죠. 외국인들과 개인들은 이상할지는 정확하게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개인들이 사면은 외국인들이 팔아버리고, 또 개인들이 팔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실제는 개인들이 외국인 따라가기 매매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은 항상 외국인과 개인들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장중에 실제 외국인들이 산업 하나를 볼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산업 하나를 보면서 반대로 하면은 상당히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들의 만기 포지션 동향을 보니까 개인들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255 정도, 255 정도.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콜 옵션 255를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255에 최대 수익 포인트 됐어요. 상방 쪽으로는. 또 하방 쪽으로는 245 정도가 그 최대 손실 보이고, 손실 나는 구도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255까지 상승했다가 만약에 밀려준다면,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수익을 챙긴다면 좋은 투자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 개인들의 경우에는 뭐 선물은 뭐 한 1,000계약 정도밖에 매수가 없네요. 그래서 전적으로 옵션에 수익 구조가 지금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일단 올라갔다가 만약에 밀린다고 할 경우에는 252포인트 아래로 밀릴 경우에는 옵션에서 개인들이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수익이 나는 구조죠. 위쪽으로 조금 올라갈 경우에는. 오늘 물론 그 상방적으로 강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장이 오르락내리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콜 옵션과 풋 옵션이 그 프리미엄 감소로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이 좀 강하게 그 상방적으로 그 추세를 세우지만은, 개인들은 조금 수익 구조면서 볼 때 개인들은 조금 수익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9,000계약 넘게 매수를 했는데, 옵션도 콜 옵션을 많이 매수했죠. 콜 옵션 많이 매수한 그 행사 가격이 콜 255짜리, 255.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콜 255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외국인들이 수급에 의해서
장이 2000포인트를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255포인트 약간 넘어갔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5월 남았잖아요. 옵션 만기 5월 남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가다가 추세 상단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5콜을 외국인들이 청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물을 추가적으로 환매하나 아니면 다시 내일 또 선물을 매도를 하나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가 없잖아요. 주도주가 없고 장을 끌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없어요. 테마군도 없고. 일단은 대다수가 하루 올랐다 빠지고 또 하루 이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은 위쪽으로 강하게 뻗어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일 옵션 포지션 동향을 보면은 자, 아까 외국인들이 255 콜, 255를 많이 매수했다 그랬죠. 콜 255를 한 131억 정도를 매수했어요. 131억 정도. 요 외국인 이쪽 쭉 보니까 255만 집중위로 매수했잖아요. 그 다음에 252.5도 한 14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 위에 255를 한 131억 정도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는 콜을 대부분 다 팔았어요. 외가격도 팔고 그 다음에 내가격 쪽도 팔고 일단은 한 단계 외가격인 255를 상대히 공격적으로 매수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날 청산을 만약에 본격적으로 한다라면은 장은 이번에도 제한적인 만능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 끌고 갈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결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장이 2000포인트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콜 255 결제 여부를 한번 면밀하게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월물 시세표 아까 저기 255라 그랬죠. 255가 외국인들이 콜 옵션을 많이 매수한 255가 1993포인트 93포인트 그럼 OSD 좀 넣는다면은 2000포인트를 넘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얼마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는 선물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이번에 선물도 결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 200 지수를 결제를 받는 거예요. 선물을 결제받는 것이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는 254.06. 그 다음에 선물은 254.85죠. 그 255까지 다 왔네요. 다 왔고 코스피 200 지수는 254.05포인트. 약 1포인트 정도가 더 남아있죠. 1포인트 정도. 그럼 만약에 255까지 올라갔다가 밀린다면은 결국은 옵션 만기 때는 255가 깡이 되겠죠. 한 푼도 결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 푼도 결제를 받을 수가 없죠. 자, 행사 가격, 그 다음에 코스피 100 지수. 어떻게 해서 결제를 받느냐면은 콜 옵션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서 행사 가격을 빼준 것이 내각이 그것만 결제받는 거거든요. 252자를 보면은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254.05니까 254.05 행사 가격 252.50을 빼면은 1.5가 남죠. 1.5가 남는데 지금 얼마예요? 2.97이죠. 29만 7천이 29만 7천인데 실제는 15만 5천 원만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보면은 1.5니까 1.5만 결제 받으니까 1.42는 시간가치죠. 시간가치. 실제 오늘 만약에 결제를 받는다면은 1.5만 결제를 받고 1.42는 뭡니까? 시간가치 소멸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만기가 되어서 252 오늘 사신 분들, 종가에 사신 분들이 2.97을 받으려면 실제 코스피 100 지수가 1.4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 옵션의 경우에는 결제 지수를 행사 가격 빼기 코스피 200 지수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255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짜리 행사 가격 255죠. 255 빼기 코스피 200 지수가 254.06이니까 254.06이니까 254.06이죠. 그러면 94, 0.94. 실제 94,000원만 결제를 지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오늘이 만기라면은, 근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6이니까 12만 6천원이잖아요. 12만 6천원. 그래서 오늘 결제를 받을 경우에는 9만 6천원만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기가 되면은,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행사 가격이 결제를 받을 수 있나 없나를 따져보시고, 보유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결제를 받으러 가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옵션은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 가치는 만기가 되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내재 가치만 남는 거거든요.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매매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을 오늘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따분한 그런 장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시가 이후에 일방적으로 꾸준하게 거의 장중 내내 눌림목이 있었죠. 슬금슬금 끝날 무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종가가 거의 최고가 되다시피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이렇게 추세가 상방으로 형성이 되느냐? 미결제 약정을 보시면 상당히 이 추세가 강한 추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두 시간 이후에 미결제 약정이 급속도로 늘어난다 할 경우에는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단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들의 힘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미결제 약정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은 선물을 매수한 주 세력들이 팔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추가로 계속해서 선물을 매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죠. 미결제 약정이 오늘 장중에 8,000계약 넘게 늘어나다가 종가 불입에 많이 청산됐죠. 통상적으로 2시 반 이후가 되면은 추세가 강한 이런 추세라도 청산을 하고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시 반 이후에는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지수가 약간의 눌림목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미결제 약정이 뭐냐? 일단은 선물을 매수하든 간에 그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미결제약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장세 전망이 크게 엇갈릴 경우, 한 사람 위로 갈 것 같고 한 사람 아래로 갈 것 같고, 그럼 사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이니까 매수하는 사람,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미결제약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일단 힘의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깨어지기 시작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가격이 급변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개장 초 이후부터 상방적으로 추세가 강하게 서면서 미결정이 늘어났는데, 통상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결제 약정이,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거나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경우에는 조만간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일단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미결제약이 늘어나지 않다는 이야기는 상방적으로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만간 장이 하락세로 반전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미결제약정이 하락추세에서, 그러니까 하락추세에서 미결제약정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하락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추세에서 미결제약정이 줄어든다. 지수는 내려오고 있는데 미결제약정이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하방적으로 이게 그 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일단은 물량을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 분할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추세가 바닥을 찍고 상방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나, 증가를 하지 않나, 여기에 따라서 그날 그 추세가 강하게 상방 쪽이든 하방 쪽이든 강하게 서느냐 서지 않느냐를 우리는 따져볼 수 있는 그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소시를 보면은 1, 2천 개, 2, 3천 개 늘어났다, 또 다시 또 이게 줄어들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5천 계약, 6천 계약 이렇게 막 미결제약정이 증가한다, 그럴 경우에는 종가가 거의 최고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지나 저항, 패턴 부분에서 미결제약정이 증가하고 또 줄어드는 그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일단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 라인이에요. 저항선인데, 저항선이니까 여기서는 곧바로 못 들겠죠. 그럼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막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수가 한 단계 상승 후 저항선 근처에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에서 이 가격대에서 미결제약정이 꾸준하게 늘어난다. 그럴 경우에는 조만간 이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딱 저항 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행보하고 있는데 미결제약정을 보니까 늘어난다. 그럴 경우 만약에 고점을 뚫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 고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강하게 따라붙어야죠. 이것이 돌파매매거든요. 돌파매매. 여기에 양봉이 딱 발생한다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수가 상승하다가 이 저항선 근처에서 미결제약정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조금씩 줄어든다. 그럼 여기서 샀던 그 세력들이 여기서 자꾸 이게 분할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면 이제 하방쪽으로 이제 기우는 거죠. 그래서 저항선 근처에서 미결제약정이 늘어나면은 조만간 그 저항선을 뚫고 한 단계 더 상승할 2단계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저항선 근처에서 미결제약정이 줄어들 경우에는 추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다가 지선 근처에서 미결제약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할 경우에는 이 지선을 뚫고 한 단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지수가 하락하다가 지선 근처에서 미결제약정이 줄어들면은 여기서 매도 쳤던 세력들이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면은 지수가 바닥을 치고 상승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저항 라인을 뚫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따라붙어야죠. 그죠? 그럼 이러한 맥점들을 알고 있으면은, 단순히 저 저항선을 뚫겠나? 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겠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패턴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지수가 상승한 후 이런 삼각형 형태의 그 상승 삼각형이죠. 이런 형태의 조정을 받고 있다. 한 단계 상승 후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고 있다. 그럼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드는 이 구간에서 미결제약정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할 경우에는 조만간 패턴 완성에 위쪽으로 강하게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상승 삼각형은 위로 갈 확률이 70% 정도 되잖아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30%인데 그 30%는 이 패턴 완성 구간에서 미결제약정이 줄어들 경우에는 하방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패턴 완성 구간에서 미결제약정이 증가할 경우에는 상승하다가 만약에 상방쪽으로 이렇게 패턴이 생길 경우에는 그 상방쪽으로 또 2단계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다가 실전에 좀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관심주는 대원제약. 제가 지난번에 대원제약, 환인제약,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 웹제안, 이들 종목들 중장기로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인제약과 대원제약은 일단 한 차례 이익을 챙겼었죠. 챙기고, 그 다음에 그 웹전의 경우에는 지금 그 모바일 게임주들이 코스닥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웹전이 그 선도주죠. 아주 강하게 지금 급등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큰 흐름상으로 볼 때는 제가 한 5배 이상의 시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웹젠하고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죠. 유니테스트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행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바닥에서 본다면 상당한 시세가 분출된 후 지금 쉬고 있는데, 조만간 또 한 단계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는 대원제약인데, 일단 한 번 더 이게 한번 진입을 해서 이번에는 막 큰 목표 수익률보다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한번 보고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제약주들이 지난번에 코스피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간 후에 업종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 대원제약의 경우에도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 있고, 또 저 정도 충분히 끝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 질환,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보청기 매출 증가로 실적이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죠. 노령화 맞춤 기업으로 앞으로 그 시대가 자꾸 이게 노령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원제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 폭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일에 그동안 적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최근에만 하더라도 매년 16% 정도의 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제약산업 전체적으로 본다면 매년 2.9% 정도의 성장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원제의 경우에는 16%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업종 내에서 그 성장률이 조금 이렇게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요 제품을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약국에 자주 다니시는 분 아시겠죠? 이 아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건강해야죠. 약국하고 병원하고는 좀 멀리 두는 게 낫죠. 자, 진해 그담제, 코대원정, 그 다음에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원정, 소염 진통제, 벨비저, 진해제, 프리비투스, 항암보조제, 맥스트롤, 호흡기 감염 치료제, 크렌시럽, 이런 주요 상품들이 이와 같은데,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대개 한 2%에서 6%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참고를 하시고, 그 실적을 보면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매출이 2012년도에 1382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589억, 그리고 올 그 4사분기 예상치까지 포함해서 약 175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올 3분기에 433억 매출이 났죠. 2014년도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이 거의 똑같죠. 1분기는 431억, 2분기는 434억, 그다음 3분기가 433억. 상당히 회사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업이익도 2012년도에는 135억인데 2013년도에 155억, 그리고 올해는 약 181억 정도를 보고 있죠. 자, 올해 그 3분기 영업이익이 56억 정도 났죠. 56억. 여기도 보면은 매 분기, 올해는 분기를 보니까 29억, 40억, 56억 점진적으로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보니까 올해는 그 3분기에는 12.85% 영업이익률, 9.77%, 그 다음에 9.78%, 올해는 10.34%.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좌우지간
매출이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여기에 걸맞는 그런 그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경우에는 큰 기복 없이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묻어두실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좋죠. 매년 꾸준하게 승진하고 장사일에 한 번도 적자는 적이 없으니까 상당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누군가 사줘야 오르죠. 그리고 때가 돼야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적절하게 좀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주주 구성을 보면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에 최근 조금 팔더라고 보니까 조금 팔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약 9.94%, 그 다음에 피델리티 리서치 컴퍼니 9.99%,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에서 9.41%. 그 좌우지간 중장기 매매하는 그런 에서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38.5%, 기타가 31.1%. 이 주주 구성 면에서 보더라도 이 주식은 중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15,350원이거든요. 15,350원.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매수가는 15,0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17,000원. 지난번 고점 약간 아래의 목표치를 설정해 두죠. 조금 이렇게 만약에 처음에 상승할 때 좀 달리기 강할 경우에는 고점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고, 그렇지 않고 고점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힘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 목표치 근처에서 17,000원 근처에서 일단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4,400원으로 6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았는데, 자, 다음에 그 주봉을 보시고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제약 주봉 차트죠. 주봉 차트. 지난번 제가 이 부분에서 이게 추천했던 종목인데, 쫙 행보하다가 탁 튈 때, 이때 맥짐이죠. 그래 늘어나면서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연속 급등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주 동안 쉬었죠. 6주 동안 쉬고 뭐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때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양봉이 좀 강하게 선다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거든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18,000원 좀 넘었었던 종목이거든요. 17,000원 요 근처에서 한 차례 또 이걸 챙겼다가 다음에 보아가면서 재매수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게 아래쪽 보니까 여기서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그 이유는 거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매집했던 세력들이 팔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제2차 상승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제가 한 종목 가져온 게,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죠. LG유플러스 이 주봉 차트인데 수급이 좋아 제가 가져왔어요. 수급이 좋아 가져왔는데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라고, 오늘 뭐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가져온 종목이거든요. 대원제약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전략대로 하시고,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2주 넘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죠. LG유플러스. 외국인 수급이 그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럴 경우는 다음에 반드시 한번 시세를 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테,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인데, 4,400원에서 4,500원에 매수하고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200원을 설정했는데 4,380원까지가 밀렸다가 지금 조금 반등했죠. 지금 한 1, 2% 정도, 오늘 4,500원을 넘어섰으니까 한 1, 2% 정도 지금 수익이 난 상태인데, 다음 주에는 조금 이렇게 시세를 내지 않겠느냐. 다음 주 봐가면서 한 차례 이익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이 종목은 제가 길게 보면은 좀 많이 갈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 후에 60% 넘게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간 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수가 급락할 때도 전혀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조만간 또 한 차례 더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매집된 세력들이 팔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종목은 20선을 깨는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웹젯. 최근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아랫부분 보니까 대량 거래가 유입되고 있죠. 자, 이 종목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월봉 차트를 보면서 장기간 횡보하다가 지금 대량 거래를 시험해서 이렇게 막 들고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본다면 5배 이상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기간에 너무 시세를 뽑아버리죠. 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40%, 지난주에도 48%, 거의 뭐 100% 났네, 2주 사이에 100% 났고, 제가 이 정도서 어디 추천해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데서 아마 파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는 그 20선 깨면은 뭐 파시고, 장기적으로는 한 5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종목으로, 일단 이 종목이 개임주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주봉상에 그 하나의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좀 이렇게 한번 버티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자, 종합 지수를 그 잠깐 한번 보면은, 일단 이 선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이 라인이 조금 작은 라인인데, 이 라인을 뚫게 되면은 2000포인트 이 정도 아닙니까? 2000포인트 전후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을 그 9,000개가 넘게 매수를 하고, 또 현물을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한 일을 보아서는 2000포인트를 한번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많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다. 지금 주봉을 보면은 여기서 뭐 강하게 지금 그 치고 갈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조금 여기서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 주는 컷오프를 리칭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공격적으로 매수한 콜 255를 그 청산하는지 아는지를 여부. 그 다음에 선물 현재 15,000계약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청산하느냐, 아니면 다음날 또 생각을 바꿔서 선물을 매도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장이 조금 이렇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상당히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지수가 한 차례 강한 상승을 보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지고 있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